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전 세계에서 스텔스 기체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 F-35 기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현재 F-35A 위주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F-35가 현재 A 기준으로 현재 지난 5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네, 그렇죠. 놀랍게도. 그 럭키드 마틴의 그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스에서 계속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코비드-19 관계로 인해서 좀 생산이 이제 늦춰지고 있는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미 공군 기준으로 F-35A가 이제 한 개 전환 훈련 대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서 벌써 5개 대대가 이제 그 편성이 됐고, B 이제 그 해병대 쪽에서는 그 역시 전환훈련 대대가 2개가 있고 3개 전투 비행 대대가 네. 편성이 됐고, 계속해서 그거는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일본에 그 배치된 이학군의 1개 대대가 더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일 늦는 것은 역시 해군 쪽 기체인 C형인데요. 우리 그 비계님께서 특히 A형의 이제 대한민국 공군 지금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함께 또 우려도 갖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죠. 제가 뭐 우려까지는 할 상황. 나한테는 우려 많이 하더구만. 궁금한 거는 공식성과 비중. 이제 일정대로 이제 계속 처음에 뭐 1호기, 2호기는 막 뉴스에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 이후엔 잘 안 찾아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니, 참고로 네. 비계님께서 네. 1호기부터 23호기까지 네. 계속 다 찍으셨어요. 그 공군도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의 24호기만은 못 찍으셨어요. 와. 가장 의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를 가지시면서 뭐 어떤 그 운용에 대한 어떤 퀘션 마크를 가지고 계세요.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운용까지 갑니까? 네. 자, 35가 작년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신났죠. 재작년이군요. 네. 이제 방사청 공식 보도 발표에 의하면 10월 6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 발표에 24호기까지 인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인도될 기체가 26대라고 하고 맞습니다. 금년에 14대였습니다. 네. 네, 이제 작년에 약간 그 문제가 있었죠. 재난지원금 전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대 23호기까지만 인도된 것 같습니다. 혹시 24호기가 들어왔는데 그 진정한 스텔스를 안 보이고 이런 건 그런 아닐까요?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실은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소문이 그래서 내 없습니다. 눈에는 예. 평생 안 보이겠구나. 근데 참고로 없습니다. 그 비계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근거가 있으세요. 비계님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관측을 했죠. 뷰포인트에서 관측만 하셨겠습니까? 뭐 대포를 가지고서 그냥 다다다다다 찍어대셔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네. 공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아니야, 뭐 다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24호기를 도저히 발견을 못하셨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으로 아직 인도가 안 됐지 않은가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방사청이 발표를 했다는 게 문제죠. 24호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럼 숨기고 있다는 게 24가 인도돼서 안 떴다면 그게 FOD 사고가 났든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워낙 비밀로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재난지원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분의 추정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안 될 리는 네, 없고. 발표를 안 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26호기도 사실은 그 포트워스에서 대한민국 그 공군 마킹은 안 됐는데 그 왜 모 매니아가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 경우 그 사진이 있어요. 예, 그 홈페이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26까지 있더라고. 예, 있어요. 근데 만들어지기 28까지 만들어졌어요. 예, 그거는 이제 공장에서 지금 이제 그 롤아웃 네. 대기 상태인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차질은 있는데 어떤 전력에 대세의 지장은 있는 건 지장 아니겠죠. 차질까지는 다만 아니고요. 이제 그게 대체를 해야 되는 팬텀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문제를 일으키겠죠. 팬텀. 아이고야. 사실 팬텀은 지금 대체를 하려도 할 수는 있죠.
다만 그 제가 공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기에는 아직까지 팝아이의 그 운영 때문에 더 갖고 있고 일단 완편이 된다. 2개 대대가 다 완편되면 이건 이거대로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그 퇴역식을 갔는데 22년 1분기 안에는 분명 퇴역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앞으로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경항모에서 F-35 B형을 20대 도입하고 그로 인해서 추가 원래 공군이 계획했던 F-35A형 60대 계획이 될지 안 될지 좀 이 부분이 좀 기나니까 애매모호한데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60대로 A형 40대, B형 20대로 종결되는 아쉬움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공군은 60대는 어떻게 A 60대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목소리 높이기도 그 항모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참에서의 그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합참이 공군은 공군대로 60대로 가고 하이급 60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합참의 그 전력 구조상 가져가야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얘기하고 있고 다만 우선순위는 B형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설에 의하면 금년도에 20대 추가를 예산을 태울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0대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저는 게 소망이 A형 60대, 예. B형 20대에서 80대를 확보하면 공군도 좋고 해군도 해군도 좋지 좋고, 않나 우리도 그렇게 좋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 우리가 좋을 건 뭐 있죠? 우리도 좋죠.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세금 제 내는 건 내죠. 생각에는 네. 공군을 어느 정도 달래기 위해서라도 60대를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왜냐면 경항모 때문에 F-35B가 20대가 되면 사실 대수로는 60대가 된지만 F-35가 B가 20대 있는 거하고 있어서 60대 있는 거하고 A만 60대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뭐, 이게 운영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걸 네. 떠나서 아니, 주체는 공군이라도 이게 사실 A형하고 B형이 같은 F-35라도 조종사가 섞이고 조직이 섞이긴 좀 애매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살짝. 그래도 해군이랑 그거는 공군이랑 너무 좀, 애매하게 복잡한 것 같아. 협력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아니,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공군에서 다 운영하는 다 걸로 해야 얘기했기 돼요. 때문에 기체는 다 공군이 상관없는데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체도 말한 거는 운영하고 예. 조종사도 공군이. 공군이어야만 돼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규모상은 어쩔 그런 수 식으로 없어요. 얘기를 하면 15K와 16과 팬텀 막 다 혼재돼 있는 공군이 문제라는 식의 얘기가 되니까 그럴 수도 그건 아닌 있죠. 거고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된 거고 B형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의한 면도 사실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군이 맞습니다. 80대를 갖는 게 좋긴 예, 줍니다. 저도 사실 바라건대는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A형이 먼저 들어와야 그렇죠. 된다. 금년에 태우고 이렇게 이사를. 보고 있고요. 그 A형을 운영하면서 B형의 100%의 노하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완전히 다른 기체니까 그렇더라도 80% 이상은 노하우가 또 생기니까 이런 면에서도 A형을 일단 완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무기 체계라는 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대가 전쟁에 이미 뛰어들었다는 건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F-35, F-15K 막 비싼 무기를 들여놓는 건 사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북한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예. 그러면 말씀 잘하셔서 네.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굉장히 좀 다루고 싶은 거였는데 F-35A를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서 도입하기로 몇 년 전부터 전략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스텔스 기체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잘 활용 아니 잘 제가 뭐 활용. 전문가 아닌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디다 쓸까? 근데 공세적 작전에 쓸 수도 있고 수세적인 작전에 방어적 작전에 쓸 수도 있는데 한반도의 지금의 정세라든지 아니면 전투 중심을 생각하게 되면 F-35를 방어 작전에 투입하는 건 낭비 같아요. 저도 네, 그거는 방어 이제 작전에 투입하려고 한 거는 한 아니죠. 건 네, 절대 그러니까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쟁 나면 평양 어딘가 떠 있겠죠. 네, 이미 떠서 뭐 고가치 표적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평양에서 뭔가 내려오는 뭔가를 이제 막는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것 같죠. 네, 그런 용도에는 땅이 한국이 너무 좁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탄도탄 다 날리고 나서 그렇지. 대전선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예. 과연 35가 뿐이 아니고 모든 전투기가 이루고는 할 수 있을까? 이게 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만약- 이게 작전상 계획으로는 다 뜰 수 있게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되죠. 이론상으로. 그리고 그 9개 공역에 계속 초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비계님 말씀은 어쨌든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네, 그러기 네. 이전에 모든 그 국방에서의 그 중요한 부분이 사실 눈이죠. 그래서 이제 탐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1순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 탐지사전이에요. 탐지사전 부분을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만이 상당한 우위에 있거나 그렇다면은 사실 국방에 대해서 걱정은 좀 많이 줄죠. 근데 참 아쉬운 게 미사일 이제 액체 미사일 말고 이스칸데르라고 비슷한 북한 그 미사일들이 발사가 됐다고 하면 뭐 당연히 청주 기지 같은 경우는 1순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칸데르 같으면 250km 날라오는데 5분이 그렇죠. 안 걸리거든요. 이게 문제는 게 사실 문제예요. 방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군이 청주 기지에 만약에 40대를 배치해놨다고 치고 미국의 엘리펀트 워크처럼 일제히 다 나와서 출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참 문제예요. 뜬 건 또 어떡하고 착륙은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사 전에 이제 그 어떤 그 탐지를 하고 감지를 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건데 쉬운 이야기는 분명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탐지 자산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관심 갖는 게 이제 소형 위성들 여러 기를 띄운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만약에 그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은 좀 더 그 하이급의 그 탐지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단순한 그런 감청에 의해서 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 부분 그 미리 그 예견되는 걸 거고 그렇게 되면 뭐 킬체인 뭐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 쓰지만은 우린 씁시다 또 결국은 먼저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에 이제 유용한 정치적인 여기가 결정. 예. 네. 찬준님이 얘기한 스텔스의 용도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1순위의 스텔스 용도죠. 물론 육해공에서 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공군 입장에서 공중 플랫폼으로는 F-35A가 이제 첫 순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공역에 진입을 했을 때 가장 생존율이 높은 기종이 어차피 35가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청주기지에 떠서 킬체인 임무를 친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 킬체인용 장착할 그 F-35용 자스미라도 아니면 이스라엘 뭐 제즘이나 노르웨이 콘코드사의 그 미사일이라도 NSM. 잔뜩 사서 35가 항상 상시 대기로 공중에 10대 이상 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60대가 플러스 20대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60대 얘기를 한 거고 최소의 그 어떤 운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공군은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체를 더 많이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유지 보수 단가는 굉장히 좀 저렴해질 수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 예, 좋긴 합니다만은 그의 접점을 찾아야죠. 근데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하이급 60대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F-15K와 함께 이제 하이급 120대가 실질적인 그 공군의 그 운용의 어떤 그 기본 마인드예요.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A형을 60대를 먼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저만 되는 거죠. 추정. 근데 비용도 이제 과연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게 되면 용도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맞죠. 저는 그래서 35B가 만약에 산다면 경항모보다 우선 산다면 아니 근데 경항모가 찌그러들더라도 B형은 일단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B형은 문제가 사실 지상에서 운용한다 치면은 좀 애매해요 사실. 당연하죠. 항속거리도 짧고 무장 탑재량도 제약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 수직 착륙 단거리 이륙이 지상 운용에서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냐면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B는 정말 경항모 때문에 사는 거지. 경항모를 배제하고 보면 솔직히 B형이 우리나라에 당연하죠. 있을 이유는 거의 경항모 없지 않나 때문에 사는 싶습니다. 건데.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홍 편집장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네. F-35는 스텔스기고 스텔스기라는 건 결국은 적 영공에서 최대한 생존을 하면서 탐지 최대한 덜 받으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킬체인의 일부로 쓰든 아니면 뭐 적의 어떤 전략 자산, 핵심 자산 타격하는 데 쓰든 뭐 최대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타격하는 데 쓰겠죠. 그러니까 하이급 120대를 쓰는 목적이 그 우리 그 북한 쪽에 그 타격 목표로 갖고 있는 2030 몇 개인가 돼요. 타격 목표 중에 핵심 타격 목표인 900개를 맞는 게 바로 지금 그 하이급 기체들이고요. 그 기체들로서 더 상위에 있는 스텔스 입장에서의 기체가 이제 F-35A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스텔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참고로 말하자면 F-35 공군이 된다. 공군이 생각하는 건 쉽게 해서 개전 첫날 흔히 얘기하는 알파 스트라이크를
F-35가 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레이더에 걸리는 기체들은 아무리 북한이 허당이라고 그래도 위험할 수 개전 있죠. 첫날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F-35가 들어가면은 그 위험성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개전 첫날의 이제 의미를 조금 더 얘기하면 아까 비계님 말씀하신 고 제가 얘기한 대로 개전 첫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5분 안에 다 끝나요. 그렇죠. 예. 그 5분 전, 그러니까 그 10분 전에 끝내야 되는 거죠. 컵라면 물 받아놓고 이제 뚜껑 열 때쯤 끝나는 거구나. 무슨 이렇게 빨라?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그 F-15K용으로 타우러스 그리고 FA50으로 타우러스 2 주장하는 그런 밀매들이라든가 기자들이 많은데 사실 정말 필요하다면 F-15용 타우러스는 현재도 충분한 수량이고 왜냐하면 한 번 뜨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뜬다면 F-35에 써서 좀 더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스텔스 미사일 내장형이 가능한 그 노르웨이 콩코드사의 미사일이라든가 그걸 개발한 자스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랬더니- 원래 필요한 건데 그렇죠. 못하니까. 제즈음을 못 들여온 이유는 제즈음의 성능이 초반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팔았죠 미국이. 예, 안 팔기도 했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근데 또 이제 허가는 났는데 허가 나자마자 우리 아니야 타우로스 훨씬 나 글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즈음도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즈음도 도입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물론 뭐 모두 다 도입하면 더 좋겠죠. 아빠 이거 사죠. 예. 네. 뭐 또 하나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F-35의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효용 가치의 또 하나는 가장 최상위 티어 1급의 에어비닉스를 경험해 본다는 거. 어찌 됐든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다운그레이드 된 거고 하드웨어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 공군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제 공군 그 지휘관들의 일관된 어떤 그런 희망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저는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F-35 도입 수량을 자꾸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이 정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F-35 도입량을 늘리면서 대신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정비는 할 수 없고 호주나 싱가포르까지 가기도 멀고 우리나라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량을 도입하는 것만큼 정비 단계를 올려달라고 하는 방법도 사실 그렇죠. 생각해 볼 맞아요.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럼 비계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F-35 수량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지 좀 괜찮을 예산이 것 같아요? 허락된다면 120대까지는 저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0대 정도 돼야 정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F-X의 실패를 대비한 보완책도 그렇죠. 되고 아, 어차피 KF-16과 F-15를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 120대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어느 기종을 운영을 하든지 유지 보수의 노하우를 잡고 그 고효율을 올리면 120대라는 것이 예전부터 나와 있는 어떤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 괜히 KF-X를 120대 그냥 흔히 120대 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왜 그냥 최소 120대는 생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최소 200대입니다. 분명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렇죠. KF-16 대체하면 300대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F-35를 도입하면서 특히 이제 좀 관심 있는 대한민국 공군 위주로의 운용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좀 뭐 그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댓글도 달아드리고 네. 또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서 그렇죠. 대화도 또 네, 한번 네. 더 확대해서 여러 번 나눠보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재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F-35A형과 B형에 대해 위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